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그 1심 판결 결과를 놓고요. 어, 양대 진영이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중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우리 법원이 해도 너무했다. 이제 이게 이제 맞고요. 사법의 참사다, 황당하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놓고 지금 분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 때문이다. 출신 지역이 또 뭐 그 지역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법원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법원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이재명 재판이 많지만요. 1심 재판은 전부 이번에 판결한 그 김동현 판사가 다 맡고 있거든요. 어, 그 가장 크다고 하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거를 전부 병합을 했잖아요. 그걸 맡고 있는 판사가 김동현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위정교사까지 맡은 거죠. 그래서 전체 굵직한 사건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재판도 위험해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권, 그리고 법인카드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시키죠. 이제 그 중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잡아야 될 텐데, 자, 물론 잡겠죠. 잡을 수 있으리라는 어떤 믿음은 가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그렇지만, 계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자, 이재명은 검찰에서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법원하고 치열한 법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이재명 쪽의 변호인단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쨌거나 거기도. 그리고 이재명이란 인물이 워낙 사술에 능하고 뒤에서 어떤 흉악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대항마를 세워야 됩니다. 대항마를. 지금 우리 이제 제도권 메이저 미디어 언론사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그 기관들에서는 이재명의 맞수로 한동훈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으로 과연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한동훈 아니면 누군가라고 한번 좀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그건 소설입니다. 요새 세상에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희귀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또 반복되리라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차근차근 지지율로 다져가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맥도 못 추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제가 예상컨대 추가로 이제 이번 2심 2심이 아니고 두 번째 그 위정교사 선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뭐 10중 8구는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지금도 지지율이 너무도 높잖아요. 이재명은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한동훈의 2배 이상, 2.5배 정도까지 이제 어쩌면 3배 정도 차이 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15, 이재명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합니까?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진짜로 이재명하고 맞춤형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춤형.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최강이에요. 왜냐하면은 김문수는 나이도 많고 뭐 그냥 그 꼰대 아니야. 한물 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건 하나하나를 비교하게 되면 이재명의 천적입니다. 김문수가. 이건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일단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지사로서도 비교. 완전히 김문수가 압승입니다. 경기지사끼리 붙어봐도. 그리고 말이죠. 출신 지역도 둘 다 TK잖아요. 자, TK 민심, 영남 민심 누가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청렴성 말이죠. 이거하고 대결해봐도 뭐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능력, 경기지사로서 능력도 비교해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김문수가 압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장점 중에 한 개가 그쪽 이제 개딸들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요. 이재명 같은 서사가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없다라고.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문수예요. 그러왔던 과거 족적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널리 확산을 시키면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문수의 약점은 딱 한 개예요. 우리 제도권 주요 미디어들이
거론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해요, 아예.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크게 어떤 뭐 이슈 파이팅 같은 게 없으면은 뉴스에 한 줄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야. 평소에 김문수가 대선 후보인지 주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때문에 김문수를 어떻게 그 영역에 진입시키느냐, 그 공간에 밀어넣을 수가 있느냐. 소위 이제 보수 안에서는 세 명이 기본적으로 항상 거론됩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근데 그 세 사람 말고 플러스 원으로서 김문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안철수가 자주 올라오고 저기 뭐 가끔 또 이렇게 원희룡, 유승민 이런 사람이 올라오죠. 김문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아예. 이제 그거에 지금 김문수의 그 부상을 맡고 있는 최대 장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그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황당 그 자체죠. 황당 그 자체. 잠깐 보면요. 조선일보에서도 거짓 증언은 분명히 있었다. 그 거짓 증언한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벌을 받았잖아요.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자, 이런 식으로 사설로 때렸고요. 원래 위정교사 1심 선고 현황인데요. 징역형 집행유예가 7건, 실형을 6건, 벌금형이 3건. 근데 위정교사가 무죄인 것은 이번에 유일했습니다. 16건 중 무죄가 없었는데 이제 17번째 드디어 이재명에게 의해서 무죄가 터진 거죠. 자, 이런 법원을 우리가 믿고 가다간 되겠습니까? 자, 법원에서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대결을 벌이겠습니다만 이거는 별개로 이재명을 정치에서 잡을 수 있는 정치 무대에서 잡을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김동연 부장판사 형사 33부 이 사람이 전라남도 장성군 출신이라는 것도요. 이 판결을 읽기 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어요. 호남 출신이라더라. 그 정도만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거를 오프 더 레코드 한 거죠. 언론사가 다 알았지만 보도를 안 했던 거예요. 얼굴 사진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이제 그 언론사 혹은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얼굴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옛날 사진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던데 이제 그것도 글쎄요 진짜 맞는지도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언론사도 이번 이 재판에 동조했다, 협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니까요. 이런 전라남도 장성군 출신 고대 법대졸 이런 것도 말이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전라남도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법원에서도 시원하게 알려준 적 없고 우리 언론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죠. 25살에 사법시험 합격,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자, 위정교사 1심 무죄,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1심 진행 중 이 사람이 이재명의 대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선수 교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검찰에서 이 판사를 특히 다른 여기 병합된 사건 이것을 맡고 있는 이것에 있어서 이 판사의 교체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경원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되었다고 하였으나 오늘 위정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정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나경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홍준표. 자, 그런가 하면 또 홍준표 같은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판사에 목매여 하는 검사 정치는 이제 그만하세요.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런 혐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됐다 이거죠. 자, 수사와 재판에만 목매는 검사 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하십시오. 자, 홍준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재명은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재명을 당당하게 1대1로 붙어도 이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홍준표 말은.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감당이 되겠느냐. 물론 홍준표가 능력 면에서는 이재명을 저는 이길 것으로 봅니다. 보지만 홍준표도 전성기가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카드일 수도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홍준표가 훨씬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이재명보다는 낫다고 보지만 그러나 팬덤의 크기라든가 양대 진영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이 보수 안에서 일부 있는 것은 알지만요. 위험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규재 같은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은 모든 게 무죄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모든 이재명의 혐의는 전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신도시 전부 다 성남 FC, 뭐 대북 송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이재명을 저런 식으로 잡으려다 하다가는 오히려 이재명을 더 키워준다라는 그런 논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참고하면서 법원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다라는 게 확산됩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로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 몰라도 근데 지금 봐서는요 그 1심에서 충격적 결과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본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어떤 이념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법조인들은 이재명이 거기서도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논평했지만 중립적 어떤 인사들은 1심 그거 공직선거법 말이죠. 그걸로 이재명에게 100만 원 이상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파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금기사항이죠.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중립지대에서는 그런 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달리 말하면 2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부분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을 현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다고 본 게 위정교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대북 송금권 그건 아직 이제 진행 중에 있죠. 여기서 큰 축이 하나 무너진 겁니다. 때문에 이제 법원만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검사 정치라 그러는데 홍준표 말로는요. 자 여기 말고 또 다른 어떤 큰 어떤 하나의 카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정치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제 1대1로 대결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을 선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면 한동훈 말고 다른 더 좋은 카드가 있느냐 이걸 지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 아니고는요 정말 나중에 초치기로 누군가를 뽑아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무대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어쨌거나 이재명은 여기서 꺾였어야 이재명 대세가 저쪽에서 무너지는데 그게 지금 살아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직선거법 그거를 그렇게 나오리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쪽은.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이심 가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그게 맞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원래 개딸들이 더 우려했던 것은 이거예요. 위정교사건 이거였다니까요. 그 공직선거법은 많아봐야 80만 원이다라고 한 게 대체적인 그들의 인식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심 가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 그럼 이재명과 사법 리스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서 지지율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법원도 꼼짝 못해. 뭐 이런 식입니다. 때문에 이제 법원 하나 바라보고 가는 정치는 위험하다. 사실 이재명이면 말이죠. 지금 재판을 도대체 몇 개를 합니까?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화수목금 계속 가야 돼요. 이제 법인카드까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이고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은 견디지도 못해요. 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아가 그냥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마르지 않잖아요. 희귀한 케이스고요. 희귀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게 마치 이재명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풍이 붑니다. 저렇게 해가 이재명이 잡지도 못하고 만일에 살아버리면은 그거는 뭐 감당 불감당이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 재판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보다는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빨리. 그러면 이재명 재판도 해결됩니다. 이재명이 이기는 사람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재판부가 거기도 사람입니다. 조직원이고 어디가 저기 국민의 뜻이 있는지를 바라본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이재명을 잡는 데 있어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효과적 수단은요, 논리보다는 민심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차기 주자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요, 재판에도 그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거를 한번 다들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끝났다, 난리 났다, 뭐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저 정규조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로 모든 게 무죄다 이러더라고, 모든 게. 보수 안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외로. 홍준표도 지금 이만큼 나왔지, 정규제처럼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참았던 거지. 그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검사 정치 그만하고 하고 이제 당당하게 붙어보자 그러잖아요. 홍준표는 벌써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자, 누리 PD 김전혜였습니다.